한국을 비롯해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역대급 한파와 폭설이 몰아닥치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한국 역시 최근 들어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기후 이상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 이상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날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하루 적설량 100cm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폭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한파까지 닥치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집에서 추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일반 가정집에서 동사를 한다는 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온돌 난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겨울이 춥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온돌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일본인들은 집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게 지내는 걸로 유명하죠. 물론 일부러 춥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집이 추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한국의 온돌 난방이 전혀 부럽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온돌 난방은 공기도 답답하고 별로라 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닥치자 그런 일본인들마저도 한국의 온도를 부러워하며 이제는 일본 가정집도 어떻게 해서든 온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마저 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역대급 한파가 닥치자 일본인들이 이토록 한국의 온도를 갑자기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의 전기 낙마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카담보라는 한국과 비슷한 온도 형식의 난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집은 전기 난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토브, 코타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고 있죠. 때문에 몸이라는 일부분만 따뜻하고 집 공기는 전체적으로 매우 추워서 집에서도 목도리나 패딩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반팔 반바지로 다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일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기 난방으로 살았지만 기록적인 폭설로 전기마저 끊어지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스토브와 전기장판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인들의 가정집은 집이 아니라 순식간에 얼음동굴이 되어버렸죠. 그럼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처럼 온돌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일본의 주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대다수의 집들이 목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일본 국토의 70%가 산림지대를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목재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목조 건축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목조주택이라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처럼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통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경우 통기성이 철근 건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지진이 일상인 일본의 경우도 더욱 목조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은 콘크리트보다 중년 땅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훨씬 뛰어나죠. 그만큼 지진에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유연성도 좋고 충격 흡수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 이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목조주택들이 그렇게 단점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비교적 온화했던 일본의 겨울 기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자 목조 건축물의 단점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온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역시 목조 건축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처럼 한국식 온돌의 경우 온수관을 놓고 이를 시멘트로 마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온돌이라 불리는 유카담보는 패널 형식으로 집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실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되는 비중도 매우 극소수라고 합니다. 또한 목조 주택 특성상 나무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니 더더욱 추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집의 겨울철 실내 온도는 10도로 가장 춥다고 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집 내부 온도가 10도라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화장실의 경우 8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겨울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기후 이상으로 한파가 닥치기 전부터 일본인들은 이렇게 추운 집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 일본의 집이 이렇게 추운 이유가 단순히 목조주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과거부터 고온다습한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는 걸 중요시했고, 겨울의 추위는 어떻게든 버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겨울은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발전이 없는 것이죠. 특히나 나이대가 높을수록 이런 성향이 짙은데요. 하지만 최근 폭설로 인해 고령자들 사이에서 추위로 인한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면서 난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무엇보다 한류가 일본에 깊게 침투하면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도입하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돌을 도입한다고 해도 정작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목조주택의 특성상 온돌을 사용해도 패널 타입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공 과정과 비용이 높아져 한정적인 공간의 온돌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보통 거실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여유가 있거나 비싼 건물에 사는 경우에는 주방과 안방에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이고, 이러한 집들도 다른 방이나 복도 등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엄청난 전기세입니다. 일본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 난방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무지막지한 전기세가 나오지만 온돌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온돌은 온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면 바닥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광열비가 별로 들지 않죠. 하지만 일본은 목조주택 특성상 비록 온돌이긴 하지만 온수가 아닌 열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모든 난방 시스템이 오로지 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원래도 전기세가 비싼데 열선 온돌까지 설치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돌을 설치해도 돈 있는 집안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가 생겨난 데에는 일본 온돌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일본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나태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황당하게도 한국과는 달리 거실이면 거실, 안방이면 안방처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밤에는 사람이 자는 안방이나 작은 방에만 보일러를 켤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필요 없는 공간에도 온돌이 상시 가동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굳이 목조주택이란 요인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곱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전기세가 필요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고, 더 이상 예전처럼 겨울 추위는 단순히 버티면 되질 않는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기세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한국식 온돌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들끓는 판국이라고 하는데요. 역대급 폭설과 한파로 한국의 온돌을 찾고 있는 일본인들의 상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